오늘 아침 전문권 주요 뉴스입니다. 값비싼 선물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명절 특수를 누려온 한우 농가와 택배업체들이 울상입니다. 실종된 상경기 심층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분양이 몰린 탓으로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동안 사안이 중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던 국민참여재판을 앞으로는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값비싼 선물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설을 앞둔 이맘때면 특수를 누려온 한우 농가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설이 설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절임에도 실종된 상경기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유룡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도축장 마당에 한우를 싣고 온 차량들이 줄줄이 대기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돈다발을 두둑이 손에 쥐곤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죠. 그전에 10,000원씩 가던 것도 8,000원 이렇게 막 떨어져갖고 한 2,000원대 떨어져갖고. 작년 설과 비교해 15%가량 가격이 내렸고 명절을 코앞에 두었지만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대로.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수준의 가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한우 선물 세트 판매로 분주했던 대형 매장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생활용품 선물 세트가 일찌감치 고객 잡기에 나선 것과 달리 축산 매장은 평소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한우 선물 택배 주문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이제 국거리나 탕거리 같은 일반 부위 판매가 더 신경 쓰입니다. 선물보다 가족과 집안에서 드실 수 있는 걸로 상품이 변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저렴한 선물로 정을 나누는 것이 대세. 한때 최고의 특수를 누리던 한우 농가들이 세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설 특수가 실종된 곳은 한우업계만이 아닙니다. 택배업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단체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우체국 마당이 택배 상자로 가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루 10,000개 넘게 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물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선물 종류도 간소해져 소고기와 전복 등 고가 선물은 보이질 않고 멸치와 김, 과일, 생필품 세트 등 5만 원 이하 저렴한 선물이 대다수입니다. 좀 고가의 그 택배는 좀 줄어들고 그 대신 좀 소량이 좀 적어진 그 김이나 내지는 좀 육아 같은 그런 소형 택배가 좀 늘어나고. 대형마트 역시 울상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는 지난 11일까지 한 달간 명절 선물 사전 예약을 받았지만 주문 물량이 지난해 설보다 20% 줄었습니다. 단체 주문이 뚝 끊긴 데다 고가 선물 세트 판매는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낸 택배가 수취를 거부당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탓입니다. 고객님들 요청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안 받으시는 분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배가 갔는데 돌려보낸다는 얘기. 관공서를 오가는 택배 감소는 더 심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뒤 첫 명절인 만큼 허용 한도 내의 선물이더라도 주지도 받지도 않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추석 때부터 아예 없어요. 건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얼어붙은 경기에 청탁금지법의 영향까지 택배업계도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설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따르면 올겨울 모금액은 59억 8천만 원으로 목표액을 1,400만 원 초과해 모금 시작 57일 만에 온도탑 온도가 102.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개인 기부는 지난해보다 45%가 늘었고 법인 기부액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새누리당 탈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이 전북도당을 창당하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북도당이 유일합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는 천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하는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25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창당대회는 김무성, 정병국 의원 등 현역 의원 15명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비판한 뒤 새로운 정치를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권을 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유승민 의원은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도당위원장에 추대된 정운천 의원은 호남, 제주에서 전북도당이 유일하게 창당됐다면서 호남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가 중심이 돼서 호남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탄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도내에서도 보수의 분열이 본격화된 가운데 바른정당이 보수 정치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갈지 기존 새누리당으로 회귀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어제 전북도당 창당을 이유로 전북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 전북에와 각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 연휴를 전후해 대권 주자들의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사안이 중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법원이 시민 의견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9년 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안도현 시인은 안중근 의사 유묵도난글로 지난 2013년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에 돌진했던 이지혁 굴삭기 기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나 검찰이 간과한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사안이 중할 경우로 국한돼 경미한 사건은 신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경석 3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3살 조모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버려진 줄 알고 농사에 쓰려고 가져가 억울하다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사법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경미한 민생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해 신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분양이 몰린 탓인데요.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했던 군산의 한 분양 아파트입니다. 940세대 전세대 분양이 녹록지 않자 일부를 임대로 돌렸지만 입주 9달이 지나도록 빈집이 적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쪽으로 많이들 가시고 군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올 상반기 입주를 앞둔 또 다른 아파트들 역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9개 단지에 1267세대로 미분양률이 22%를 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3개 단지 1500세대가 입주하고 내년에는 4개 단지 3500세대, 이후에도 페이퍼 코리아 이전 부지에 4100세대가 줄줄이 들어서 공급 과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10월 군산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급량 조절을 공고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리 지역에 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군산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은 115%. 따라서 신규 아파트는 저소득자를 위한 소형 임대 아파트 위주로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국GM이 다음 주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신차 올류크루즈가 군산 공장에서 생산돼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GM은 어제 국내 언론을 상대로 신차 올류크루즈 공개 행사를 가졌으며 오는 23일부터 군산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와 왕궁 악취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는 우선 혁신도시와 왕궁 지역 악취를 20% 저감한다는 목표 아래 축사 냄새 저감 기술과 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생물 제재 보급량을 지난해 2배가 넘는 474톤으로 늘리고 왕궁 축사 13만 3천 제곱미터도 사들여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순창구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유기농업 특구를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전통시장 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과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구와 여수 전통시장 화재를 계기로 오늘까지 공설과 용남, 인월시장에서 실시되는 특별 점검에서는 화재 경보와 소화기 비치, 고객 대피 유도 등을 살피게 됩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보면 전열기구나 이런 걸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시고 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시설 같은 게 약간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2020년까지 금과면 일대에 유기농업 특구를 지정합니다. 유기농업 특구는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생산 기반 확대와 유통, 소비 활성화 등에 57억 원이 집중 투자됩니다. 친환경 기반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유기농업 특구 지정을 앞당기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수군은 65세 이상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에 지난해만 3만 명 가까운 신청이 몰리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도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완주군이 여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창업스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올해 첫 과정인 교육은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20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여행사 창업 등의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청년 창업 스쿨 과정으로 1인 여행사 창업을 위한 로컬 여행 전문가 교육을 2월 초부터 한 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지역 맛집 백선 책자를 발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발간한 책자는 1000여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추천받은 맛집 100곳을 담고 있는데 관광 정보도 포함돼 전국에 홍보 자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시가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130억 원을 투입해 시청 인근에 제2청사를 짓는 사업이 국토부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 사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청은 공간이 협소해 본청 외에 인근 2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건물을 매입하려다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은 지 44년 된 전주 KCC 홈구장인 전주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합니다. 전주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관람석 부족이 지적돼 온 전주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국비를 포함해 420억 원을 투입해 4,600석 규모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이병국 개발청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철저하게 전북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어제 도를 방문한 이 청장을 만나 새만금 사업은 국가 이익과 소외된 전북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전북의 이익이 없다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앞으로 지사의 말을 염두에 두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10,000대를 넘어섰지만 전라북도는 57대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보급이 활발한 제주도의 5,600여 대의 100분의 1 수준이며 경남도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 사과나무의 꽃눈 분화율이 좋지 않아 생산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사과 주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장수 지역 홍로는 49%, 후지는 55%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상 여건이 좋아 과잉 생육되거나 잎을 일찍 뗐기 때문으로 올 가을 사과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농업 관련 일부 부서가 하멸읍 북부청사로 이전합니다. 익산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미래농업과와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등 미래농정국은 북부청사로 옮기고 2개 과로 축소되는 농업기술센터는 현 위치에 잔류합니다. 익산시는 북부청사는 현 영광보건대 하멸캠퍼스에 위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김제 용지면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농로에 빠진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입니다. 밤 6시 이후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에서는 밤 6시를 넘어 운영하는 도내 406개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고 보육교사 수와 통학 차량 운영 여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당국은 오는 3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교사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제시 검산동 샬레아파트 105동, 106동 30만 9천 원, 남원시 아영면 두락마을 30만 원, 동갈마을 20만 원, 의지마을 23만 1천 원, 외인마을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금동 4통 63만 원, 금동 청춘한의원 10만 원, 린나이가스 남원점 10만 원, 주천면 내송마을 32만 원, 주천면 상주마을 2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왕정동 왕정 11통 명지아파트 1차 70만 원, 왕정 14통 금호아파트 37만 원, 왕정 12통 보금산 경로당 10만 원,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응암마을 21만 원, 신촌리 신촌마을 3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임실군 성수면 조치마을 3만 3천 원, 왕방마을 23만 2천 원, 오류마을 32만 6천 원, 장수군 장계면 서변마을 15만 원, 북동마을 4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신년 콘서트가 오는 2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전통 타악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신년 특별기획 음악회를 갖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오늘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학예사 인턴십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강희소 작가의 프랑스 자수전이 오늘까지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 마련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연극이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동 판매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오는 25일까지 본부 1층에서 우리 지역 우수 임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26일까지 전주역 광장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설맞이 도지사 인증 상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2017학년도 군산교육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제전 진안군 향후회 신년 인사회가 오늘 전주 르윈 호텔에서 있습니다.